20대의 아이콘 홍대 문화를 집중 해부한다. 세대 간 소통 코너 라디오 홍대. 자,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무거나 혹은 몰라.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 종종 계신데요. 이와 같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갈팡질팡하는 경우를 두고 결정장애다 이런 말을 쓴다고 합니다. 특히 20대들에게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오늘 라디오 홍대 시간에는 이 결정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오늘은요. 스튜디오에 직접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이미수 연구원이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왜 눈길을 피하고 계세요? 네. 이 오늘 결정장애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또 선택장애라고도 한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예, 20대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 좀 부정적인 어감 아닌가요? 어때요? 네, 선택장애 또는 결정장애는 햄릿 증후군이라고도 부르고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고르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상태를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장애라는 그 표현 때문에 조금 부정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네네. 실제로는 뭐 저희 조사에 따르면은 그 대학생들 중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그 한 10명 중 4명 정도가 선택장애라는 단어를 일상 속으로 아이고, 쓰고 있었고요. 맞네요. 네. 네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또 역시 절반에 가까운 44.6%가 선택장애라는 용어에 대해서 그들 역시 부정적이라고 느끼고는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럼 이제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네네. 아무래도 그만큼 20대들이 선택장애를 많이 겪고 있다. 이런 네. 뜻인데요. 네네. 그럼 20대가 일상에서 결정하기 가장 힘든, 네. 즉 결정장애를 가장 많이 느끼는 순간 네. 어떤 때로 나타났습니까? 네, 저희도 이번 조사를 하면서 이 부분이 사실 가장 궁금했었는데요. 혹시 최영일 선생님은 어떤 순간에 결정장애를 느끼시나요? 저는 결정장애는 없어요. 그러세요? 저는 거절장애가 있어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는 누구나 어느 한 부분은 취약한 부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저희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51.4%는 점심 메뉴를 고를 때 가장 선택이 아하, 어렵다고 그렇군요. 응답을 했습니다. 네. 네네. 이 밖에 다른 응답으로는 뭐 의류를 구입할 때, 그다음에 중요한 날 아침에 옷을 고를 때, 그리고 깨톡, 프로필 사진을 고를 때 아하.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저도 또 해당이 다 되네요. 네. 결정장애가 있는데 네네. 20대만이 아니라 30, 40대도 공감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이런 결정장애를 느끼는 원인이 있다면 원인은 뭘까요? 네. 저희가 볼 때 결정장애를 느끼는 그 첫 번째 원인은 사실 요즘에는 과거에 비해서 그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을 결정할 때나 물건을 구입할 때나 그 옵션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맞아요. 예,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이 첫 번째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이제 어떤 경제 상황이 풍요로운 데 비해서 이 개인의 어떤 그 죄송합니다. 개인의 그 세분화된 기호가 그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이렇게 취향이 나누어지고 다양해졌죠, 정말. 그렇죠. 네. 그리고 네. 개인주의에 대한 어떤 가치가 심화되다 보니까는 그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정답이나 기준에 대한 그 정의가 과거에 비해서 좀 모호해졌다.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정에 대한 근거가 좀 미약해지지 않았나 싶어서요. 그러네요. 사실 그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 저희가 어릴 때 같은 때는 네. 결정을 해야 되면 엄마 아빠는 내가 뭘 고르면 좋아할까? 뭐 이런 네. 기준을 가지고 그렇죠. 사는데 네. 성인이 됐고 20대에 맞습니다. 네. 골라야 할 선택의 폭은 넓고 네. 그다음에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네, 네. 뭐가 좋은 거지? 정답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데요. 네. 네. 자, 그렇다면 20대들은 네. 스스로 그래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이 결정장애를 느낄 때 네.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요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꼼꼼하세요. 네. 그 저희 조사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대학생이 그 선택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 주로 친구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있었는데요. 네. 특히 그 의견을 구하는 비율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이들이 이제 이렇게 타인의 의견을 구했지만은 실제로 결정을 할 때는 그 주변에서 얻은 의견보다는 개인이 스스로 이것저것 따져보고 결정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결국은
결정 장애를 겪지만 실제로 결정할 때는 자신이 결정을 내린다는 건데요. 그러네요. 네네. 주변 친구나 뭐 지인들에게 많이 물어보고 네. 의견을 구해놓고는 그렇죠.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 네.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요 20대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는 결국에 결정은 자신이 하지만 그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확인하는 과정이 좀 추가됐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를 많이 한다. 그렇죠. 자, 네. 근데 요즘에 보면요, 네네. 이 제가 잘 모르는 용어 중에 네. 답정너 네. 이것도 무슨 약자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답정너는 무슨 뜻이에요? 답정너는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말만 해라는 뜻의 줄임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네. 때 쓰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20대 친구들이 결국에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아닌 타인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을 때. 확인하고 싶을 때. 그렇죠. 네. 저희가 볼 때 20대는 특히 요즘 20대는 확인과 인정에 굉장히 목마른 세대입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내리고픈 선택은 이미 어느 정도 마음속에 있지만은 그거를 자기가 결정을 했을 때 그 선택에 대한 주변의 평가나 책임으로부터는 좀 자유롭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할 수 있었거든요. 재밌는 심리네요. 네네. 책임은 좀 타인에게 떠넘기고 싶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답은 얻어내고 그렇죠. 싶고. 그래서 답정너가 예.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나 예뻐? 그러면은 네.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정해져 있죠. 네, 네. 그 답을 얘기 안 하면 혼나는 거죠? 그렇죠. 네. 계속해서 질문할 겁니다. 아마. 아, 계속해서 네, 질문한다. 그 답이 나올 때까지요. 네, 그럼 이렇게 모처럼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 네네. 이미수 연구원께서도 네. 이게 결정장애가 좀 있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아, 네. 사실 저도 약간 있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특히 먹는 것을 고를 때 음. 굉장히 결정장애가 심한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돈가스도 먹고 싶고 쫄면도 먹고 싶고 한데 둘 다 먹을 수는 없으니 어떤 것을 먹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너무 크다 보면 결국엔 저도 그냥 내려놓고 아무거나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정장애에 네. 답을 하게 되시는군요. 네, 네. 그럼 누군가 이제 이 메뉴를 골라주길 바라면서. 그렇죠. 제가 먹고 사실- 싶은 메뉴를 얘기할 때까지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계속 타인이 이야기하면 그건 아니고 그건 그렇죠. 아니고 그거 빼고 이렇게 되다가 네, 맞습니다. 아, 이거 그렇게 참 되더라고요. 주변 분들이 힘들게 하시는 분이네요. 네. 네. 하지만 뭐 이 짜장면을 고를까 짬뽕을 고를까 이것은 이 네. 인간의 영원한 숙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즐거운 고민이죠. 어떻게 네. 보면. 자, 이런 네. 고민들 아까 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네. 비단 20대들만 겪는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20대들이 결정장애를 겪는 현상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20대의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네. 있지요.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이제 결정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20대는 모든 선택에 있어서 경제적 효용성을 가장 높게 생각한다는 점. 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대한 경제성을 따지는 것이 아주 우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선택이 어려워진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소셜미디어를 통한 인증과 자기 노출에 익숙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항상 의식하고 있다는 그렇군요. 점입니다. 네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한 나머지 선택을 미루거나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이게 결정장애 세대다 이렇게 네네. 세대를 붙이면 결국은 이게 20대에 해당되는 말인 건가요? 아무래도 사실 결정 장애라는 말은 20대에게 꼭 비단 국한된 그렇죠. 표현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대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어떤 특징들이 20대와 그 결정 장애라는 그런 표현이 더욱 20대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20대를 일컬어서 이제 뭐 결정장애 세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외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사례들이 있고요.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저도 대학에서 가르치는데요. 네네. 학기 말이면 이제 항상 학점을 주는데 저는 경험을 못 했는데 네네. 이 20대 요즘 대학생들의 경우에 네. 학점에 대해서 컴플레인한 학생들이 많거든요. 네, 종종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엄마가 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거 진짜입니까? 사실 저도 이거를 이제 그냥 얘기로만 들었지 실제로 네. 제 주변에서 본 적은 없는데요. 음. 뭐 주변에서 그런 종종 사실 에피소드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네. 뭐 엄마가 학교에다가 그 학점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한다든지 혹은 심지어는 이제 회사에 뭐 결근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부장님께 네. 전화를 걸어서 엄마가 설명을 한다든지 네. 뭐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어는 보았습니다. 뭐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
독일의 저널리스트인 올리버 예게스가 쓴 결정장애 세대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 책이 있군요. 예, 네네. 여기에 보면은 독일의 젊은 세대들도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 저널리스트가 이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한 결과로는 그 젊은 세대들은 탈권위적 교육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자라난 세대이고 네. 부모와의 관계가 마치 어떤 벤처 회사의 파트너십과 같다라고 아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수직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부모와 자녀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을 찾고 있는 것이고 네. 그 이렇게 성장 과정에 있어서 부모에게 자식 세대가 좀 더 의존하고 그런 이제 서로의 이제 고민 같은 것들을 함께 네. 나누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라고 설명을 야. 하고 있더라고요. 독일에서도 이런 분석을 했다면 우리나라만의 그렇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조금 홀가분해지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네. 홍대 시간에는 20대 결정장애를 알아봤는데요. 이 네. 결정장애라고 하는 현상을 통해서 네네. 우리가 20대를 어떻게 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정장애는 비단 20대만의 일도 아니고 우리나라만에 국한된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나라의 20대가 필연적으로 결정장애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에는 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배경 속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함을 표출하고 싶지 않은 그들의 속사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대들이 뭐 점심 메뉴를 못 고르고 음. 옷장 앞에서 몇 시간 동안 서성거린다고 해서 나무랄 것이 아니라 네. 그들에게 좀 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것은 어떨까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학 내일의 20대 연구소 임희수 연구원이었습니다.